7월달 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7월달 운을 미리 한번 보면 7월이라는 그 계절은 그죠, 가장 더운 계절이죠, 그죠. 더운 계절이 7월이고 절기로는 7월 7일이 이제 절기로 기미월이 시작되죠. 소서대서가 있는 절기고, 소서대서라는 그 절기 자체는 가장 덥고 커지고 확장되고 펼쳐지는 계절이 소서고 대서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삼복더위 하는 것이 시작되는 거죠. 삼복더위는 소서가 지나고 첫 천간의 경금의 글자가 들어오는 날이 초복이고, 두 번째 경이 들어오는 글자가 중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복과 중복 사이는 11일간인 거, 중복과 말복 사이는 다음 절기가, 그러니까 입춘절기가 지난 다음에 예를 들어서 경이 들어오는 날짜가 말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복과 중복 사이는 20일 차이가 날 수도 있고 10일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올해는 20일 차이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가장 더운 계절을 상징하는 것이 기미월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 기미라는 글자로 따지면 그 한 해가 시작됐던 것이 펼쳐지고 벌어지고 했던 것이 여기서 잠시 멈추어서 결실로 가기 위한 뜸들이는 구간이죠, 그죠? 뭔가 푹푹 찌어서 뜸들이고 키우고 확산은 되는데 결과가 나오는 기간은 아니다, 그죠? 맛들이는 기간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올해 뭔가 진행했던 것이 확장되고 커지긴 해도 맛들고 뜸들이는 구간이 김이라는 글자가 있는 7월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리고 그걸 전제해 놓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 띠별로. 소띠는 7월달 그 운세를 보면 운기가 대체로 좀 좋은 운기가 나왔어요. 운기가 대체로 좋다는 말 중에서 예를 들어 상을 보면 뭐 주역 그 개상이 보면 풍내익인데 바람과 그러니까 내가, 그죠? 번개가 같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바람이 불고 번개가 분다. 그러니까 옛날로 따지면 그렇죠. 번개가 많고 막 이렇게 하면 한 해 농사가 잘 된다. 그게 예를 들어서 번개가 나무 밑에까지, 그죠? 땅 깊이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불어오면 그 에너지가 결국 활성화되어서 좋아진다. 이런 어떤 그 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풍내익이라는 그 자체는 이익이 생긴다, 뭔가가 남는다, 결과적으로 뭔가 좋아진다, 이런 어떤 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때까지 해왔던 일, 진행했던 일, 베풀었던 거, 봉사, 배려,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기가 실제로 도움을 돌려받는 어떤 그런 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뭔가 어떤 행동을 해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진행을 하면 점점 좋아져 간다. 진행이 긍정적으로 그 사업의 어떤 흐름이 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돈의 흐름은 자기 기대 안 했던 어떤 수익도 생길 수 있고, 말 그대로 운수대통한다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요소가 있습니다.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거, 소망하는 거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도 윗사람들이 어떤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선배나 윗사람, 뭐 부모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협조를 통해서 뭔가 성취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취직과 관련돼서 준비하시는 취준생들은 대체로 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희망하는 데들을 좀 지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애와 관련된 부분은 조급하게 굴거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 조금 불리하지만은 조금 느긋하게 자기가 여유를 갖고 만남을 하거나 또 기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한다면 뭐 좋은 운이다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는 뭐 서로가 팔고 사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괜찮습니다. 갈 수 있다면, 그런 어떤 기회가 된다면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원하는 대로 이사를 가도 좋고 안 가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가야 되고 안 가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가야 되면 가시고 안 갈 수 있는 거라면 안 가도 괜찮습니다.
건강은 뭐 우리가 오래된 병, 그러니까 장병, 뭐 길게 된 병들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다 보면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별로 한번 보면 97년생 정축생은 기본적으로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어떤 이웃 주변 조직 조직 내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신뢰라든지 믿음을 좀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미혼이라면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전달해 보는 것도 그 상대가 받아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포즈도 좋고 또 뭐 어쨌든 자기 마음을 전달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5년생 을축생, 85년생 을축생도 대체로 인간관계, 가족들 관계, 조직들 내부의 관계, 뭐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대체로 화합이 되고 좋게 갈 수 있는 어떤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뭔가 고여 있다든지 인간관계가 골치 아픈 문제가 있다면 이 시기는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해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72년생 개축생 소띠는 나이로 보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왕성하고 활동이 적극적으로 할 나이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가장 뽐날 나이가 됐지만, 지금 어떤 다음 달 운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자기가 세속적인 어떤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 것이 더 좋은 시기로 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자기 욕심을 부린다면 그것이 오히려 바로 안 좋은 결과로 나올 수 있는 시기로 볼 수 있어요. 그때 이럴 때는 어째 보면 한 발 물러나서 자기를 한번 좀 돌아보는 어떤 시기를 갖는 것도 괜찮습니다. 61년생 신축생, 61년생 신축생은 어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설이 오른다 하죠. 남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말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괜히 똑같은 말도 평소 때는 괜찮았던 말이 이 시기에는 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분쟁이 일 수도 있고 나쁜 소문이 돌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째 보면 음식을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로 보입니다. 계절적으로도 그런 시기이긴 하지만 식중독 관련돼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49년생 기축생은 크게 변화를 주거나 바꾸거나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하기보다는 기존에 변화 없는 거, 일상적인 거, 아무런 큰 일이 없다, 별일 없다, 그죠? 큰 일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자기가 자각하시고 그 일상의 행복을 인지하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행복한 어떤 시기를 보낼 수 있는 운으로 볼 수 있습니다.